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논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병준입니다. 오늘 토론은 논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분의 후보를 모셨는데요. 앞으로 70분 동안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살펴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논산시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후보 소개할 텐데요. 이 토론회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진호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호 인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입니다. 위대한 논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논산시장 기호 2번 백성현 후보입니다. 예, 이제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으로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고요.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은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약 발표와 주도권 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정리하겠습니다. 이 후보들은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 지켜주시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자제하시고 지역 의제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진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2분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호 인사드립니다. 등급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켰듯이 저 또한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을 지켰습니다. 저 김진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꿈 중에 첫 번째가 새논산 100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꿈은 저 김진호만의 꿈이 아닙니다. 논산 시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논산역 이전입니다. 논산역을 이전한 공간에는 도시 숲과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역세권과 원도심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무 체온지역으로 복합 환승센터와 복합 교통 물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종호 수상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연 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진호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듯이 6월 1일 저 김진호에게 큰 부름을 주십시오. 큰 사랑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삶은 신비의 여정입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사시는 논산 시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피어난 들꽃의 향기는 진합니다. 저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제 유세차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입니다. 논산은 윤석열 대통령 뿌리 있는 곳입니다. 중앙에서도 논산의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힘 있는 시장으로 논산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휘면시야에 사시는 어느 아주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께서 저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투표를 못 하시겠다고 걱정을 하셔서 휠체어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장에서 만났는데 부여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사놨는데 주소는 백성현이 꼭 한 표 찍어주고 주소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감동입니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논산 시민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이 백성현이 논산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고요. 이번엔 논산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진정세와 국민들의 여가 생활 증가 추세로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산시에는 탑정호의 출렁다리, 농촌 테마공원, 수변 둘레길 등이 조성돼 있고 또 앞으로 탑정호 물빛정원 같은 이 관광 자원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텐데요. 이 탑정호를 성공적인 복합 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백성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바야흐로 국민 관광 시대입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 관광 산업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도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 역사 관광단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논산의 관광입니다. 우리 탑정호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우선 산림보호지역이 되어 있고 하천법에 의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요. 또 어로 보호지역이 있고요. 또 여러 그 규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규제 혁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힐링과 체험과 그리고 체류용으로 바꿔내고 또 논산의 여러 자원들을 복합해서 1박 2일, 2박 3일의 코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규제 혁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마침 우리 논산의 산림청장이 우리 논산 출신입니다. 이분하고 우리 정부 당국하고 같이 또 농어촌 공사하고 또 협력을 해서 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탑정호 개발의 첩경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후보라야만이 탑정로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같은 내용으로 김진우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새논산 백년 만들기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탑정호 수상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탑정 줄렁다리와 연계한 수상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전시 관람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간쪽사와 연계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숙박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탑정호 휴양 관광단지 난개발을 우려하여 무엇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관광단지의 조속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탑정호 순환 둘레길은 올해 개통될 예정입니다. 산놀이 자연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은 2024년 복합휴양 관광단지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 사업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은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사전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변의 규제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해결하며 원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보충 질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백성현 후보부터 질문하시죠. 예, 우리 김진호 우리 후보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탑정우는 이 종합 개발 계획이 우선 세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우리 논산 11을 가지고 탑정우에 돌 던지기 하듯이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없는데 이 민자 유치의 방법과 또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어떻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황명선 시장 또 양승조 도지사께서 탑정호 복합 관광단지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또 마무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관광단지 조성은 한 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꼭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이번엔 김진호 후보가 상대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백 후보님 탑정호 공약 중에 수상 카페, 짚라인, 모노레일, 디저트, 케이블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총 사업비, 사업 기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를 풀어제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상 카페는 지금 우선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자 유치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남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거기 음식점이라든가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이걸 펼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우리 사업자에게도 이익을 줘야 그들의 개발 방식을 통해서 모노레일도 또 여러 가지 그 케이블카도 또는 짚라인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수변 가장자리에 바로 거기에 이 카페도 만들고 또 음식점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 가장자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수상에다 어떤 배를 띄워서 거기서 뭐 물놀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변을 잘 개발해서 바로 인도와 같이 인접해서 난개발이라든가 또 수질 오염이 없는 그런 메리트를 주어서 우리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자한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먹거리 사업에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산에는 육군훈련소, 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가 있고요. 인근 계룡시에는 삼군본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반영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논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업체 유치 등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 방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김진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현재 국방산업단지 진행 상황은 LH가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데 7월경에 계획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신청을 할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2024년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과 동시에 기업육지가 시작됩니다. 2026년에서 27년도 초에 준공되면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논산시에서는 입주 의향 조사를 한 경과 200여 업체가 논산시에 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온으로 활동하면서 군수사 2020년 10월, 교육사 2021년 12월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바로 대기업이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발로 뛰면서 찾아다녀 꼭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잘 마무리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같은 내용으로 백성현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국방산업단지는 우리 논산의 살거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아주 규모 있게 잘 마무리를 해서 결국 국방, 안보, 특별도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논산의 꿈입니다. 우리 논산은 안보의 요람입니다. 마침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육군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또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스마트 안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협력업체가 들어와서는 논산의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나 이런 큰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모기업이 들어와서 협력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형태의 바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큰 틀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또한 2027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인데 1년 정도는 더 앞당겨서 우리 논산의 경제 기반을 확실하게 다시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김진호 후보부터 질문하시죠. 우리 백 후보님께서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 약속을 하였고요. 또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이장우 후보도 방위사업청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과 국민의힘 예, 질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백성현 후보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 국방산업 관련 부분은 어느 지자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청와대도 의중이 있어야 되고요. 국방부, 또 방위산업청, 또 우리 시, 이 모든 연계기관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방위사업청은 결국은 군사 물자 획득 또는 조달 또는 그 전체적인 구축 사업,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우리 논산에 들어와야 국방도시로서의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송영길 우리 민주당 전 대표 시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로 해서 논산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은 논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여야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합의만 되면은 우리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쉽게 논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공약한 것을 우리 김진호 후보도 그것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맞장구를 쳐주면 방위사업청이 바로 논산에 답변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백성현 후보가 상대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국방산업은 참 우리 논산이 애국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소가 51년도 생긴 이래 많은 그 어려움도 또 불편함도 감수했던 부분인데요. 이 국방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힘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인지 그걸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또 약속이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기업 우리 국방국가산업단지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산시장이 되면은 우리 비무기 체제에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앵커 기업, 뭐 선도 기업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고 이 부분은 또 도지사, 또 여야 국회의원, 또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장의 의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꼭 논산이 시작이 되면 국방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두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2분씩인데요. 순서에 따라 김진호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논산 도심을 관통하는 현 선로를 외곽으로 돌려 논산 시내를 하나로 통일하고 논산역을 최운으로 이전하여 KTX 고속철도와 호남선을 함께 쓰는 환승역을 설치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덕성여객 주차장 등 대중교통도 함께 이전하여 논산역 일원 중청 서남부의 교통 물류의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논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놀이 체험실, 공동 육아 돌봄방 등 전문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 학부모 지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실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2,500명 어린이들이 부담하는 실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우리 영유아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건강이나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들으신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요. 백성현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철도버스, 고속버스 환승역 우리가 그렇게 이전할 수 있는 팽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업도시의 가능성 한 30만 됐을 때 이렇게 이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주 미래에 대한 공약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또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가 편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 또 일자리 또 수익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논산역 이전은 1914년 호남선이 개통돼서 논산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철로가 남북으로 갈라놓은 애물단지가 되었죠.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의거해서 국가에서는 2028년도까지 7천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과수원 논산간을 직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참에 논산역을 재원 근교로 이전해서 우리 교통 물류 서남부의 단지로 만들고 논산역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도시 숲과 문화와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터미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래의 핵심 산업 R&D 단지를 조성하고 덕성역의 주차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월 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공약입니다. 이게 새로운 논산 100년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논산이 된 겁니다. 이런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이게 추진하면 더 좋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성현 후보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영유아 시설이 106개에서 65개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영유아는 5,300명에서 7년 동안에 약 2,3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육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우리 돌봄 시설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당연히 영유아가 줄어들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우리 어린이집이 한 113개 정도 세개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69개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을 보면은 재작년에 500여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는 45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저출산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논산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2명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걸 보면서 부모의 실비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실비 부담금을 우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줘야만이 부모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명의 우리 어린이에게 부모 부담금 실비 지원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겠다 이게 공약에 걸었습니다. 예, 김진호 후보의 공약과 질의응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백성현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우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국방산업단지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논산을 명실공히 국방 안보 특별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 유치해야 됩니다. 방위사업청 유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김태형 도지사 공약인 국방부까지 이전시켜야 됩니다. 명실공히 이렇게 되면 국방의 요람이 우리 논산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국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논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공약들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산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의 가장 중심은 농업에 있습니다. 농업을 6차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소득이 있고 돈을 버는 농업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통, 수출, 전문, 판매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 스마트팜을 육성을 해서 일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또한 세계 딸기 엑스포도 개최하고 또 세계 농업박람회도 개최해서 논산의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관광개발 역시 중요한 우리 논산의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탑정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유교 문화, 그다음에 강정의 근대 문화, 그다음에 선사인랜드, 밀리터리, 또 여기에 신주햄, 또 한국 야구르트, 또 빙그레, 또 한미식품 이런 우리 식품 사업체들과 연계해서 체험형 바로 관광으로 만들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코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관광 사업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김진호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질문하다 끊겼는데요.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하신 방위 사업청 또 대전 국민의힘 시장 후보의 공약 이것을 가져오신다고 노력해서 했는데 또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 그리고 충남 여기 대전 시장 후보가 내거는 공약을 예,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확정을 한 거 아닙니다. 권고 인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거죠.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여야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선 지금 우리보다도 더 의석수가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위사업청 이야기를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하셨어요. 우리 논산 우리 저 시장에 유세에 오셔서 그게 이미 신문 보도도 되고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호재를 바로 받아서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일을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도지사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서울에는 합참만 남겨놓고 국방부를 논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성 있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중앙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 또 국회를 설득할 수 있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논산의 살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맥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산은 바로 혁신을 이루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논산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의 살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과감없이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예, 김진호 후보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백 후보님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 힘을 빌어서 모든 걸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치 또 지방정부 운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12년 동안 의정 경험으로 볼 때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고 방위사업청 여기에 노력을 더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육군사관학교 이전 이걸 먼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칩니다. 예, 답변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국방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관계기관들이 우리 논산에 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미 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우리 현 대통령 되신 윤석열 후보 다 두 분들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고향인 안동에, 윤석열 후보는 그때 당시 바로 본인의 고향인 논산에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 누가 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은 지키려고 공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말은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서로가 모아야 될 때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못 믿으면 누가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났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방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국방특별도시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육군사관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육군훈련소도 앞으로는 개방을 해서 아주 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기서도 우리가 경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규제를 좀 풀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분이 우리 논산의 살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성현 후보의 공약과 질의문답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제 논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도권 토론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후보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보장해 주시고요. 만약 질문과 답변이 길어질 경우 진행자가 제지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백성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 주도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6분입니다. 우리 채운역 부근에 우리 역사, 또 버스 터미널, 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그렇게 해서 웅장한 새로운 우리 그 소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우리 논산의 팽창을 가정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팽창이 아니라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살거리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훈련소역까지 들어가서 그 우리 저 입대하는 날 면회하는 날까지 그렇게 해서 편리성을 좀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교통이라는 것은 편리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편리성, 접근성, 또 새로운 소도시 형성, 또 먹거리 사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주 미래를 위해서 좋은 공약을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KTX 훈련소역을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전직 우리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3억 설계비다 무슨 뭐 27억 무슨 뭐 비용을 뭐 했다 하면서 프랑카드를 붙이고 그 난리 법석이 났었는데 지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벌써 용역 결과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이 발표를 하지 못했으면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셨어야 될 거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자고. 어떻게 된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 답변 그렇죠. 시간 주셔야죠. 답변하시죠 네. 먼저. 네. 최운역으로 논산역을 이전하자. 참 이게 여야를 우리가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맞으시죠? 네? 그리고 KTX 훈련소역 말씀하셨죠. KTX 그 말씀을 그것이 용역 결과가 훈련소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30초만 줘도 되니까 내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그런 게 그 간단하게 말씀만 하세요. 30초를 저 주셔야지. 네. 아까 우리 백 후보님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님을 팔아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 KTX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고 했을 때도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게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KTX 훈련소역을 설치하고자 황명선 시장님 김종명 국회의원 우리 양승주 도시가 힘을 많이 합쳤습니다. 그때 주도권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힘이 있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래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정력만 낭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철도 사업도 국가 철도 사업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우리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보면 입대하는 날, 면회하는 날만 이렇게 잠깐 정차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 훈련소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수송열차 역할만 하는데 이게 논산에 어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연장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그냥 물타기 하듯이 넘어가지 마라. 뭐라 그 용역 결과를 우리 김재민 의원님은 보셨습니까? 저 답변할 시간.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제 답변할 시간을 달라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 KTX 훈련소역 저희는 처음에 이제 간이역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 그 국가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몇천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나온 게 가소원에서 논산까지 직선화 사업이 이걸로 변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지. KTX 과거 그거 힘 합쳤습니까 그때? 합치도 않고. 아니 됐습니다. 과거를 자꾸. 아니 됐습니다. 아니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 행정력을 거의 10여 년 가까이 거기에 낭비를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 시장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면 시의회에서 따져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게 시지부지 그냥 전직 시장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시장, 힘 있는 대통령 그렇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공주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 KTX가 얼마나 많이 쓰고 지금 저 고속철이 씁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훈련소 여기 쓰더라도 가리 역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대하는 날, 면회하는 날만 쓰는 그 열차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열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겠냐. 저도 이런 답변할 생각을 시간을 드리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성실의 문제입니다. 예, 백성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다 쓰셨고요. 이번엔 김진호 후보에게 주도권 주어집니다. 6분입니다. 먼저 논산 공설운운이나 도움을 씌운다고 해서 제가 지난 토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150억 그날 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답변 뭐 그날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논산 오거리 지하 도로와 지상 시민광장 건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가 가능하고 사업비,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시장이나 우리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에어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1,50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놓고 답변을 기간을 안 주면 그냥 시민들은 그렇게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체육고등학교 또 연무대 또 우리 건강관리센터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이 있으면 30초. 우리가 지면 되는데 거기다 에어돔을 씌워서 할 경우에는 됐습니다. 100에서 30초. 150억밖에 안 들어가는 예, 거예요. 지금 에어돔이 김진호 30초 후보에게 됐습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예. 공약집을 보니까 의회 농축산위원회 설치권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의회의 고유 권한까지 이런 거 알고 공약에 넣으셨는지 네. 아니면 잘못 넣으신 건지 참고로 제가 이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산 축적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맞습니까? 또 논산에 임시로 살고 계시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 가지고 그걸로 임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도 서울에 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구로구청장에 출마하시 논산시장에 꼭 출마하셔야 되는지 또 세를 받아서 요긴하게 쓰고 계시다 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냥 의혹만 제기하고 답변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답변하시라고요? 용산의 의회 몰아서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그냥 의원위가 아니에요. 의회 특별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필요할 경우 나가 인정이 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농업이 거의 우리 지역인 논산에서 농산 의회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두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문제는 제가 2006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은 제가 정치만 한 줄 알지만 제가 10여 년을 일반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 안 사람도 일을 그때는 했습니다. 30초 그래서 넘으셨고요. 2006년도에 30초. 구로에 아파트 하나 사는 곳을 가지고 30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디에 투기를 했습니까? 땅을 사놨습니까? 그거 하나 달랑 있는데 예? 그래서 일가구 2주택을 지키고 저 법을 추가 지키기 위해서 질의 제가 계속 하셔야 논산에 됩니다. 집을 못 사고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면 이거 자본주의 김진호 사회에서 후보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야기죠. 토론 주도하시고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부를 축정하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논산시장으로 출마하는 분은 이건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김진호 논산을 벗어난 어디 땅 한 평 없습니다. 집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전부고요. 근데 우리 논산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파셨어야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요긴하가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뭐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요. 요긴하게 쓰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저보고 이제 똘똘한 뭐 주택 한 채라고 해요. 똘똘하다는 것은 여러 채 중에서
쓸만한 주택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판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한테 공동명으로 상속 준 거 일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청렴하다고 아, 하는 것은 가난한다는 것이 청렴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근데 우리 백군님은 지금 소득세가 2020년 181만 3천 원, 2021년 42만 3천 원을 지금 낸 걸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월 273만 원을 받고 소득세 16,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 이 정도 나올 정도면은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혹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주택관리공단 사장도 했고. 아 이건 전 그럼 겁니다. 뭐 전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2020년도 소득세 181만 3천 원, 2021년도 40만 원. 아 주택관리공단 한 사장하신 건 18년도 때, 그건 19년도에 납부가 끝난 거고요. 그런 20년, 부분은 21년도가만 소득세 낸 거 납부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으니까 아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세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납세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 사생활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네, 논산 시민은 우리 백 후보님께서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인사만 다니는데 또 아파트가 서울에 있고 또 소득세는 내고 있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장 후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수도권 시간까지 잘 쓰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두 분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대형 유통기업과 달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영세성, 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침체는 논산의 원도심인 화지동, 반월동, 강경읍의 인구 유출과 또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자, 이를 해결할 방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희 1호 공약은 논산역, 시외, 고속, 덕성역의 터미널을 체운으로 이전하는 공약입니다. 이전 관련하여 구도심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산역이 빠져나간 폐철도 구간은 도시숲, 문화, 관광 단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빠져나간 자리는 미래 핵심 산업 R&D 단지를 조성하고 덕성역의 주차장이 빠져나간 자리는 반월 초등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470여 원을 투자하 조성한 중교천은 빛과 문화가 있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에 등축제, 낭만 보차거리, 청년 푸드 차량을 이용해 원도심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촌 날맹이에는 원도심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논산 한 달 살아보기 등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빈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오래된 점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지역 지소 운동, 지역 화폐를 더 발행하여 지역 경제. 네, 답변 시간 다 쓰셔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번엔 백성현 후보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침체된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바로 경제화의 기초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화지 중앙시장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우리 논산 관광 명품 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더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우리 화지 중앙 재래시장은 우리 김진호 우리
후보님께서도 시의원하면서 여러 아마 정책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했을 텐데 이미 10년 전부터 주차장 확보도 하고 또 여러 환경 정비도 하고 했는데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변에 부창동 일대에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재중앙시장 날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시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내에 힐링 공간도 좀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가 집중 지원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교통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서 대중교통을 늘리겠습니다. 예, 서로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김진호 후보가 먼저 질문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답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아까 오거리 입체화 도로 그 위에 광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광장을 만들었을 때 그 오거리 주변은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마비가 됩니다. 교통과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정확하게 좀 총 사업비,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건양대학교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완성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공사의 불편을 염려해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안 한다. 이것은 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임시 통행로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지하화하면 이미 철도 부분에는 아주 땅이 많이 꺼져 있지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위에 이제 덮개를 씌워서 위에는 공원화를 하면은 바로 구도심과 신도심에 연결할 수 있는 젊은이의 광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끼드 발산할 수 있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거기 휴식개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원도심과 바로 바로 신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가는데 아주 좋은 그 가운데 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공원화하고 또 벤치도 만들고 또 음악도 만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낭만과 추억이 있는 그런 논산의 상징적 그런 광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감수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것을 무서워서 겁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산에 이익이 되고 백년대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시민을 설득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 예, 이제 백성현 후보가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그 김진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은 이제 10년 전부터 아주 여기저기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우체국서부터 우리 사거리까지의 일방 통행이 이제 이루어져. 그 전에는 과거에는 거기 이제 2차 교차 통행이 가능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전신주를 좀 묶고 그 2차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월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전에서 충청원 사거리까지요. 사거리까지. 예. 지금 일방 통행인 것을 예, 지금은 그거 김진호 2차 후보의 통행으로 답변 가능할 시간입니다. 수 있도록 양방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떡하냐. 그 대신 거기에 지금 전신주가 쭉 있는데 전신을 지하화하는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답변 저는 시간입니다. 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가 지금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데 쌍방 통행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통시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점가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지역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 차라리 논산 대교에서 오거리 쪽 시내 큰 도로변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시간 남았습니다. 더 활용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산에는 3개의 대학교와 5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졸업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 중 12.6%가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 거주 의향이 있는 청년을 유인하고 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성현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논산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기성세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고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이제 포용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은 약 1,260여 명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생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청년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또는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논산의 살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청년의 그림을 논산에 그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우선 협약을 맺어서 우리 논산의 청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협약체를 구성해 만들 거고요. 청년 임대 아파트를 고급 임대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LH 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10명 중 7명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바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번엔 김진우 후보 차례입니다. 견해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 교육 등을 찾아 더 큰 도시로 떠납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더 행복한 주택을 건립하여 저리 보증금과 저리 월세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 걱정이 덜어지면 자연스레 혼인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3대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생이 관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8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청년들이 논산에서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또 면접 보러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 해서 한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불하여 정장 등 또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며 또 이건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됩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논산에서 취업 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못 받는 기업체 우리 청년들에게는 250만 원까지 채워주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이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번엔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백성현 후보 질문하시죠. 예, 우리 그 시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 소통위원회는 없죠? 예. 예, 이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 우리가 관내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50%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서울대학이나 고려대나 이런 그 글로벌 위한 거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김진우 후보 바로 답변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다시 한번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2공약 우리 건양대학교 예를 들어가 건양대학교가 인원수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7천여 명이 됐는데 지금 3,5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은 또 타지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타지로 떠나는 학생을 우리 관내 학교에 입학해서 8학기 동안 우리가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주고 그 학생이
또 졸업을 하면 우리 기업, 논산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양저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우리 청년들이 논산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이 인구의 감소 부분도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는 청년 기본소득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 소통위원회 그 부분은 저도 논산시장이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김진호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저하고 청년 신혼부부 이는 주택 관련해서는 공약이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2018년도에 나왔던 공약, 현재 공약 4개가 거의 다 도시까지 똑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한 위기 또 시대를 겪었고 또 지역인재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시를 하였는데 예, 질문 시간을 다 쓰셨는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교육이나 이런 무슨 같을 경우도 있고 시대에 변화될 수도 있는가 거기에 맞게.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인재 채용 협의는 뭐냐면 지금 우리 논산에 괜찮은 기업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생산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논산에서 주로 우리 사람을 뽑는데 우리 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은 본사 차원에서 결국은 채용을 해서 논산에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논산의 인재도 바로 양질의 일자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즘 교육은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거예요. 우리 논산에 있는 사람들이 논산에 있는 대학만 가서 대적이 되겠습니까? 서울 콜ум비아, 미국의 콜ум비아 대학도 가고 서울대학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다양한 인재들이 창출이 돼서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논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산 관내에 지나간 사람들만 50%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러면 균형과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관내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분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들 다 논산에 사시면서 교육을 다는데 그 속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가 없어요. 삼성도 현대도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 이제 어느덧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았습니다. 각 1분씩 드릴 텐데요. 짧지만 후보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백성현 후보부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입니다. 그 일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목민하는 자들은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서 어떻게 목민해야 되는지를 잊고 산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은 진고령에 떨어져 죽고 있는데 바야흐로 목민하는 사람들은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 봉사를 통해서 가장 시장으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우리가 태접받는 시민이구나 이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김진호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치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없이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저 김진호는 늘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당을 바꾸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정치꾼이 아닌 당을 지키며 시민의 염원을 이루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공약,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공약집을 보시고 꼼꼼히 살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우리 논산의 새백년이 열릴 것인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일 저 김준호에게 예.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부터 6일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논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